행복은 뇌 안에. 장동선 뇌과학자, 박보혜 공감교육자, 김학진 사회신경학자, 조지선 심리학자, 조천호 대기과학자 즈음. 뇌과학자는 공감 능력 덕분에 인류가 진보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으며, 공감교육자는 남에 대한 공감 이전에 자신에게 공감하는 게 먼저라며 허를 찔렀고, 사회신경학자는 관점 이동은 쉽지 않으니 공감 교육이 중요하다고 해 고개를 끄덕이게 했으며, 심리학자는 남이 아닌 나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공감이라며 발상을 바꿔주었다. 대기과학자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선한 소비를 넘어 투표 행위로 이어지는 공감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1장 뇌과학자 장동선.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등 엄청난 기술을 만들어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간의 뇌는 수만 년 전 구석기 시대 동굴에 살던 인류의 뇌와 다르지 않다. 서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는 식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혁신이 일어났는데, 이 연결을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공감 능력이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똑같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공감의 힘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었고 결국 지금의 인류를 만들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을 때 뇌에서 반응을 보이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재미있는 점은 다른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을 때도 이 신경세포가 똑같이 반응한다는 것이다. 즉, 타인 행동을 보기만 해도 내가 직접 행동했을 때와 같은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행동이 마치 거울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뇌의 반응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이를 거울신경세포라고 부른다. 나도 모르는 사이 뇌가 타인의 동작, 행동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계속 대상을 읽고 있는 것이다. 프리스턴 대학의 유리 헤슨 교수 연구팀은 10년 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맞아, 그런 것 같아, 재미있네라며 공감할 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뇌파 패턴이 6, 7초 시간차를 두고 비슷한 형태로 동시에 움직인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뉴럴 커플링 신경 결합이라 부른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뇌 안에서 똑같이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상상할 때 그 사람의 뇌와 비슷한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한다. 사실 지금의 모든 문명을 이룩해낼 수 있었던 건 개인들의 뇌가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해와 공감의 힘 덕분일 것이다. 2장 공감교육자 박보혜. 공감은 나의 의견이나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랬구나 하고 상대의 마음을 존재 자체로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에게 공감하려면 먼저 자기에게 잘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공감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다. 자신에게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요소 2가지는 바로 느낌과 욕구이다. 느낌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인데, 느낌은 무언가가 충족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리는 신호일 뿐이기 때문에 나쁜 느낌, 좋은 느낌이라고 같이 판단을 할 수 없다. 신호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 원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신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자신의 느낌에 공감해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때때로 있는데, 느낌은 신호일 뿐이고 진짜 원인이 되는 욕구, 즉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공감해 줄 때 비로소 그 느낌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 느낌이 욕구의 불충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난 더 이상 나를 비난하지도 상대를 비난하지도 않게 되었다. 제대로 된 공감을 경험했을 때 내면의 불안과 증오는 사라지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공감은 외부의 목소리가 아닌 한 존재의 내면적 목소리를 듣는 행위이자, 그러한 공감은 받는 사람뿐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도 공명하고 따뜻해지게 만드는 쌍방향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3장 사회신경학자 김학진.
뇌는 실제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구성해서 인식한다고 알려져 있다. 자신의 내부 감각 신호에 민감한 사람들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 전혀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잠시 자신의 관점을 버리고 상대의 관점을 취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관점 이동이라고 부른다. 뇌섬엽이라는 부위가 신체 상태의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직관적 공감 기제를 주관한다면 측두 두정 접합부는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감각 정보들을 통합해 관점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분석적 관점 이동 기제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뇌섬엽을 통한 직관적 공감보다는 느리지만 측두 두정 접합부를 통한 관점 이동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므로 정확도가 비교적 높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익숙한 자기중심적 관점을 버리고 낯선 타인의 새로운 관점을 취하는 관점 이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노력과 자원이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따라 감정 목록의 크기는 다양해질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다양한 범주로 세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체로부터 오는 다양한 불균형 신호를 처리하는 데 최적화된 매우 섬세하고 정교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제대로 된 공감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감정 목록을 키워나가는 훈련을 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료를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장 심리학자 조지선. 공감은 먼저 다가가서 건네는 한마디 작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거창할 것도 없는 일상 습관이 공감의 출발점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툭 먼저 말 거는 습관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이 기대 이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공감은 남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를 위한 것이다. 인간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사실이다. 생존에 중요한 행위는 보상센터의 활성화와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보상센터에 불이 들어온다. 뇌는 이렇게 생존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남을 돕는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이타적 행위가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면 남을 도울 때 보상센터가 불을 켜도록 뇌가 설계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타적 행위를 할 때 긍정적 정서를 느끼도록 설계된 존재이다. 친사회적 행동은 공감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타인을 돕는 행위는 얼핏 보기에 비용만 들어가고 혜택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남을 돕는 것은 자원이 있을 때 가능한 행동이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가진 것이 많아야 남을 도와줄 수 있다. 다시 말해, 이타적으로 행동하면 이성의 호감을 사게 되고 내년에 좋은 연애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